설마 공산당 간부가 한국에 미친 아들을 둬. 그것도 남편은 극우 중화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이야? 이게 대체 말이 돼? 네, 저도 황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저희 가족이 반역자 집안이라며 난리가 났어요. 아들은 한국에 빠져서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 쓰고 남편은 저런 배신자 놈이라고 분노하는 중이죠. 애국을 부르짖으면서도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는 중국 고위층이 많다지만 우리 집처럼 집안이 이 지경이 된 사례는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그리고 현재도 형식상으로는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왕웨이라고 합니다. 정부 부처 소속으로 일하며 대외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물론 공산당 간부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를 잘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극단적인 국수주의보다는 중국과 다른 나라가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제 삶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높은 직급이라 일종의 존경하는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남편은 말 그대로 중화사상의 극단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죠. 반서방, 반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 물론이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혐오에 가까운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산당 내에서도 소위 극우 중화사상 세력으로 분류됩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 외의 나라들은 죄다 중국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망상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대해선 작은 나라 주제에 중국 문화를 베껴간다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이류 문자다 같은 황당한 말을 공공연히 퍼뜨립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늘 아슬아슬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였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아들은 어느 날 K-팝에 호기심을 느끼더니 한국어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어 하나 더 배우겠다는데 좋은 일이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아들의 방에서 한글 포스터가 잔뜩 붙여져 있고 아들은 휴대폰으로 K-드라마나 예능을 시청하면서 자막을 분석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그저 취미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엄마, 한국 대학교로 유학 갈 수도 있을까요? 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저는 예감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 날 텐데 하고요. 우리 아들은 정말 뭐든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에도 흥미를 보였지만 지금은 한국어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이길 방법은 없어 보였죠. 남편은 정말 격렬한 혐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아들은 결국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유학원을 통해 한국 대학 입학 절차를 알아보고 TOPIK 시험 준비도 하며 착실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들이 방 안에서 한국어 교재를 줄줄 읽고 있는 걸 보고 즉시 사색이 되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저 한국 유학 준비 중이었어요. 뭐? 한국? 미쳤냐? 그딴 나라에 왜 가? 그딴 나라라니요. 아빠, 너무 심하세요. 심해. 너 지금 내가 안 심할 상황이라고 생각해. 중국인이 왜 하필 한국이냐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책이며 노트북이며 전부 집어던지고 아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퍼부었죠. 저도 중간에서 말렸지만 남편은 제가 끼어드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정신 못 차렸어. 애가 한국에 간다고 하면 말려야지. 뭐가 문제냐고? 당신이 왜 그렇게 한국을 혐오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 따위 필요 없어. 중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중국을 위해 살 생각부터 해야지. 한국에 가면 반역자나 마찬가지야. 남편은 그렇게 외치고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식에게 이럴 수 있나 싶었지요. 하지만 사실 남편 같은 사람은 중국 내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이 곧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에 과도하게 몰입한 결과 한국이나 대만, 홍콩 등을 무조건 자기들 아래 두어야 한다고 여기는 분들이죠. 문제는 우리 가족 사정이 가정 내에서만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공산당 내에서 꽤나 인맥이 넓고 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도 영향력이 큽니다. 아들이 한국 유학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빠르게 퍼졌고 곧 모부장댁 아들이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 집안이 이럴 수 있지?
부모가 극우 중화 사상이라더니 아들은 딴 길로 새네. 이거야말로 가정교육 실패다. 한국에 유학간다. 반중 국가를 돕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당연히 저는 황당했습니다. 한국을 반중 국가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발상도 이해가 안 됐고 아들이 그냥 유학을 가겠다는 것에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한류가 인기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혐한 감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공산당 내 극단 세력은 한국은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한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근무하는 부처에서도 제게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남편이 극우 중화 사상을 대표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한국에 간다고 하나? 하는 식의 뉘앙스였습니다. 심지어 높은 직위의 동료들은 남편은 뭐라 하냐? 곧 아들 잡아들이려고 하나? 라고 농담 비슷하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덕분에 한 가지 흥미로운 국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중국 고위층 자녀의 해외 유학 문제였습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는 이미 많은 고위 간부들이 반서방을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녀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 유학 보내는 일이 흔했죠. 저희 남편도 평소엔 서양 제국주의 운운하지만 한편으론 영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찰룽 중국인민대 교수 사례가 계속 회자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반미 발언을 해왔음에도 정작 아들은 미국 보스턴대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중잣대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당국도 이를 은근히 무마하려 애썼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모 부장도 말은 거창하게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하더니 아들은 해외 보내네. 역시 권력자들은 내로남불이야. 반서방, 반한 외치면서도 자기들 이익은 따로 챙겨. 한국으로 유학 가는 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결국 해외 유학은 똑같잖아. 남편은 이 지적에 맹렬히 반박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 허락도 없이 한국에 가려는 거지. 내가 보낸 게 아니다 라고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극우 중화 사상의 상징 같은 모 부장이 가족도 제대로 통제 못하면서 무슨 입바른 소리를 하나라며 비꼬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집안 정말 콩가루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무렵 스스로 비자를 준비하고 한국 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 집안에서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 그냥 제 길을 찾고 싶어서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중국인으로서 자존심도 없니? 아빠, 제발 그만해. 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남편은 너 같은 놈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저도 제발 조금만 신중하자고 아들을 달랬지만 사실 속마음으로는 아들이 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처럼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살면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가방을 싸서 공항으로 나갔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도착한 뒤 처음에는 즐거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엄마, 한국 너무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땐 저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한국 내에서 만난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대만 출신 친구를 너는 중국 사람이 아니야? 라고 몰아붙이자 해당 학생이 나는 대만인이다라고 맞섰고 이 갈등이 커져서 결국 대학 측에서 퇴학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중국에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또다시 격분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면 당연히 퇴학감이지. 어째서 중국 학생을 퇴학시킨 거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와전되며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역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중국 유학생들도 믿을 수가 없다 같은 혼란스러운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아들은 사실 정확한 내막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엄청 복잡한 문제인 것 같다라고 저에게 털어놓았죠. 그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얽혀 있을 뿐 한국인 학생들은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소리였습니다. 또한 아들은 한국 대학 교수들에게 중국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제안하며 중국으로 초빙하려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있다고 전해줬습니다. 중국에서 추진하는 천인 계획의 일환이라는 추측이 많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연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 학계가 중국에 잠식당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잘 됐네. 중국이 한국 교수들까지 잡아들이면 그게 국력 강화지라고 웃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당신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니? 라고 물었습니다. 문제의식? 무슨 문제? 우리가 우위에 서면 되는 거야. 한국 같은 나라한테 질 이유가 없다고. 정말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러니 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의 정치 토론 게시판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가 다시 대대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어떤 이용자가 모 부장은 혐한을 그렇게 외치면서 왜 자기 아들을 한국으로 보냈지? 내가 알기로는 아들이 스스로 갔다고 하는데 허락 없이 해외로 가는 게 가능한가? 이것 봐. 말로는 반환이다, 반서방이다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식들은 마음대로 해외 보내잖아.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야. 이런 글을 올린 거죠. 게다가 남편이 저와 찍은 결혼식 사진, 그리고 남편이 과거 모 선전 영상에서 한 한국 따위에게 뒤처질 일이 없다 발언이 함께 편집돼 공유되면서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중국 고위층이란 작자들은 전부 이중잣대, 겉으론 반한, 속으론 해외 유학, 결국 다 돈과 권력으로 애들 해외 보내는 거지.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 남편은 이걸 보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이 꼴이 뭐야? 왜 내가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돼야 하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래? 당신이 애를 막지 못했잖아.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아들을 막을 수 있었다면 진작에 막았지. 제가 한숨을 쉬자 남편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도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라며 씩씩거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한국에 가 있는 상태고 남편은 혐한 간부로서 체면을 구겼다고 분노하는 중이었습니다. 가족과 소통할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아들과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유학 생활은 어떠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아들은 오히려 즐겁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 와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저를 차별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중국인이라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다들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해요. 하지만 남편과의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영상통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결국 아들이 아빠가 날 포기했나 바라며 쓸쓸해했는데 저도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배신자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으니까요. 이쯤 되니 저도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부처 일로 한국과 교류해야 할 사안이 생겼고 저는 자원에서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어라고 했는데 그도 처음엔 시큰둥하게 마음대로 해라고 하더군요. 아마 저를 통해 아들의 근황을 알아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말은 안 해도 남편도 속으로는 아들 생각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단 도시가 생각보다 더 깔끔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늘 한국, 중급 도시 수준도 안 되지라고 폄하해왔기에 은근히 제가 품었던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 인천공항부터 서울 시내까지 잘 정비된 도로와 편의시설이 제법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들과는 광화문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달려오더니 엄마, 오랜만이에요. 하고 깍듯이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반가워서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한국 생활 곳곳을 구경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지하철을 함께 타보니 QR코드로 결제하고 깔끔하게 운영되는 게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거리 곳곳에서 노상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긴 했지만 대신 쓰레기가 잘 보이지 않는 편이라 오히려 깔끔했습니다. 엄마, 여기 와서 생활해보니 생각보다 규칙을 잘 지키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저도 바뀌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 보여. 너 많이 성숙해졌다. 점심으론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간이 좀 강하긴 해도 꽤 맛있었습니다. 식당 주인분이 우리를 보고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시길래 중국에서 왔어요라고 했더니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맛있게 드세요라며 친절히 응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말하던 것과 많이 다르잖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늘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차별한다, 특히 중국인이라면 더 싫어한다라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한국 방문 기간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다시 소문이 터져나왔습니다. 모 부장 아내도 한국으로 건너갔다. 둘 다 반중 집안이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간부 부부가 아예 한국으로 망명하려 한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이에 더 격분했죠. 야,
너 대체 뭐하러 간 거야? 사람들이 난리잖아. 내가 며칠 동안 한국에서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내가 여기 온 건 업무 때문이야. 그리고 아들도 보려고 온 거고. 일? 다 핑계 아니야? 당장 짐 싸서 돌아와. 사람들한테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진 거 알아? 당신 체면이고 뭐고 나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아들도 만나야 하고. 에잇, 말도 안 통하네. 저런 배신자 녀석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야? 남편은 대놓고 아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저에게 빨리 귀국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내가 언제까지나 당적을 유지하면서 당신 눈치만 봐야 하냐고 대들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엄마, 우리 학교 친구들 만나볼래요? 한국인 유학생, 또 중국에서 온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했고 아들의 일상을 좀 더 알고 싶었죠. 카페에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엔 중국 유학생들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서로가 크게 충돌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같이 협동 과제도 해보고 중국 음식도 나눠 먹는다는 말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남편이 말하던 한국에서 중국인을 적대시한다는 서사는 여기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한국 학생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린시동이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저도 중국어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제가 기회되면 가르쳐 줄 수도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 문화도 좋아하고 역사도 관심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득 왜 남편은 저 사람들을 증오하라고 강요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제 눈앞에 이 젊은이들은 호기심 많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돌아가기 하루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해서 전면전을 선포하듯 외쳤습니다. 들었어? 온라인에서 또 사진 떴더라. 당신이 아들과 한국 학생들이랑 만났다는 사진. 그게 왜 문제인데?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사람들이 모 부장 가족 완전 반역자다라고 난리치고 있어. 그런 걸 왜 그렇게 의식해? 우리 사생활 아닌가? 당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체면은? 내 명예는? 체면, 명예. 당신이 언제부터 가족을 생각했는데? 늘 당신 사상만 중요했잖아.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이랑 저 녀석 둘 다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돌아오면 알겠지. 내가 이대로 둘 순 없으니까. 통화를 끊고 나서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 정도로 극단적인 사람이었나. 다시금 실감이 났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라는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출장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노라며 여기저기 험담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들리고 부처 사람들은 저를 꺼림칙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서 회의 시간에 상관이 은근히 저를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모 부장 부인의 행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부처 이미지에 혹시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공무상 다녀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나요? 그게 제 아들인데요. 같이 만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만난 게 어쩌다가 반국가 행위처럼 취급받고 있는 걸까요? 이때부터 저는 제 공산당 간부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결국 저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당신도 저 녀석도 내 가족이 아니라고. 서명해.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중국을 위해 인생 바치는 사람인 거 몰라? 가족이 나라에 등을 돌렸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등을 돌린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 자신의 꿈 찾아간 거야. 왜 그걸 이해 못해? 이해 따윈 필요 없어. 난 내 길 간다. 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서명했고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극우 중화 사상에 완전히 빠진 남편은 가족보다 사상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저는 그 믿음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남편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아내와 아들 탓이라고 선동을 하고 다녔고 커뮤니티에선 결국 모 부장 부인과 아들은 중국을 배신한 거다라는 식의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둘 다 국적 박탈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보이더군요. 한편으로 일부 네티즌들은 그렇게 극우 중화 사상을 외치던 모 부장도 결국 가정교육에 실패한 거 아니냐, 아내와
아들이 불쌍하다라며 동정해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비난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애초에 공산당 간부들이 해외 유학에 대해 내로남불하고 있으니 이 꼴이 나지. 한국 가는 건 미국이나 다른 서구권 가는 것보다 더 문제다. 혐중 정서가 있는 나라라고. 중국인의 자존심도 없이 조그만 나라에 가서 뭐 얻겠다는 거지? 저는 이 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몰매를 맞아야 하나? 싶었죠. 특히 아들을 걸고 민족 반역자라 부르는데 모정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들이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한국에서 연구실 조교를 맡았고 장학금도 받았어요라는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저는 그래, 적어도 내 아들은 자기 길을 찾았다라는 위안이 됩니다. 아들은 이제 한국어가 거의 모국어처럼 편해졌고 중국어로 말할 때는 오히려 어색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이를 두고 완전히 세뇌당했군이라고 비아냥거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행복해한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나요? 저 역시 한때는 공산당 간부로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애국이 과연 무엇이며 사상이 가족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인가? 남편과 제 입장은 크게 달랐습니다. 남편은 중국 위상을 위해서라면 가정 따위는 희생해도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고위층 자녀들의 해외 유학이 빈번하고 그중엔 반서방반환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녀들은 서방권이나 한국에 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입니다. 실제로 중국 커뮤니티에서 이런 문제가 매번 화두가 되지만 매번 묻히거나 무마되고 맙니다. 제 남편처럼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자식이 마음대로 간 거다라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다 떠나서 개개인의 자유와 꿈은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중국에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든 말이죠. 저희 아들은 후자를 택했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남편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가족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느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위험 부담이 큽니다. 아직도 저는 당적을 유지하고 있고 대놓고 이혼했으며 남편은 높은 간부 자리에서 건재합니다. 저를 향한 비난도 끊이지 않고 심지어 공산당 내부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글을 쓰는 건 이런 일이 실제로 중국 고위층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조건 혐오 비난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해놓고 세뇌받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친절한 장면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건 선전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일이니까요. 혹시 이 글을 통해 누군가가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덜 적대적이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갖게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물론 이런 제 바람이 중국 극우들에게는 배신행위로 비칠 테지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이 왕웨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